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른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두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가 눈이 맞았습니다. 둘 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자식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두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이준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2살,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큰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상대는 최서연, 30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3년이 됐을 때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 얘기해도 될까? 서연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말 기다렸어. 그렇게 양가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이 집안부터 봅니다. 아버지 이동철 씨, 57살, 건설 현장 소장으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켰습니다. 어머니 강미숙 씨, 55살, 마트 계산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식으면 식은 대로 그냥 같이 사는 부부. 대한민국에 참 많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서연이 집안을 봅니다. 아버지 최병수 씨, 59살, 고등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말이 많고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어머니 한정혜 씨, 56살.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한정혜 씨는 젊을 때 꽤 예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남편 최병수 씨가 워낙 말이 많고 분위기를 주도하다 보니 정혜 씨는 늘 옆에서 조용히 웃는 역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말로 빌리자면 최 선생님 부인은 예쁘긴 한데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수원 시내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예약은 준혁이 했습니다. 서연이가 고른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오후 6시 두 집안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병수 씨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동철 씨는 과묵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숙 씨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한정혜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고요. 딱히 없었습니다.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덕담 나누고 2시간 만에 자리가 끝났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화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부모님 어때 보였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으시던데? 아버님은 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원래 그러셔. 나쁜 분 아니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엄청 재밌으시더라. 어머님은 정말 젊어 보이시던데.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 동안이야. 그 말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두 집안은 두 번 더 만났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 생일 때 양가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예식장 투어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들에서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어머니 강미숙 씨는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 이동철 씨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자리 어땠어? 강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지 뭐. 왜? 이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강미숙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먼저 말을 꺼냈을까? 그리고 그날 자리를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유독 자주 웃었습니다.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인데 상대방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정혜 씨 옆에 앉았을 때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 생각이 든 순간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랑 무슨 그렇게 생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드레스 피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신혼집 계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강미숙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이동철 씨가 요즘 들어 자주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핸드폰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연락 오는 것 말고는 카카오톡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사 중에도 TV 보다가도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강미숙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봤습니다. 열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습니다. 맨 위 대화창, 이름은 저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번호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생각났어요. 강미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무 말도 안 쓰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여자였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씨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한정혜 씨였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세요? 강미숙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남편에게 따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동철 씨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번호 저장도 안 해놓고 아는 사람이에요? 이동철 씨가 굳어졌습니다.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했어요. 받았어요. 그 말에 이동철 씨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예요? 이동철 씨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이동철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야? 이동철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 끝나고 연락처 교환했어. 강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 앞두고. 이동철 씨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랑. 이동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강미숙 씨가 서연이에게 연락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서연이는 알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미숙 씨가 커피를 앞에 두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하기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해야 해. 서연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랑 연락하고 지냈어. 서연이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락이요? 강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연락이요? 강미숙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도 생각났어요. 서연이 표정이 완전히 하얗게 됐습니다.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했어. 내 어머니 목소리 들었어. 서연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정희 씨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정희 씨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님이랑 연락했어? 한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화 안 내. 그냥 말해줘. 한정희 씨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잠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 주차장에서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 서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정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한정희 씨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인다고. 서연이가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 그 말 이후 둘 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결혼 준비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서연이에게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동철 씨가 없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어졌습니다.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날 아침, 서연이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정혜 씨가 없었습니다. 최병수 씨가 아내 방을 보니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물건들 중 일부가 없었습니다. 메모가 없었습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날 두 집안이 처음으로 함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준혁이가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없어졌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서연이가 준혁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이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준혁이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랑.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혼자 있을게. 그날 준혁이가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이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방에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무 말도 하기 싫어. 강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성인이었습니다. 자의로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철 씨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지인들한테 연락해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동철 씨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두 집안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이동철 씨와 한정희 씨는 한 달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낮 시간이었습니다. 이동철 씨가 현장 나간다고 하고 나간 날들, 한정혜 씨가 장 보러 간다고 나간 날들,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사라진 날, 그게 두 사람이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 입장에서는 서연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장에서는 준혁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식장 계약은 위약금을 물고 해지했습니다. 청첩장은 인쇄 전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최병수 씨는 아내가 사라진 이후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병수 씨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분위기 메이커였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강미숙 씨는 이듬해 초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이동철 씨가 어디서 서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혼자 법원에 간 날, 강미숙 씨가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혼했다.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 말 뒤에 둘 다 전화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동철 씨와 한정혜 씨가 어디 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지방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도 하고 아예 나라 밖으로 나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헤어졌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 괜찮아졌어. 오빠는?
준혁이가 잠깐 있다가 답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그 뒤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났습니다. 밥 먹고 산책하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인질로 살 수는 없잖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장 사람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견례 한 번 했다가 두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두 사람 도망간 사람들이요. 들리는 말로는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망간 두 사람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까? 부모가 자식 결혼 앞에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진 것이 과연 용서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준혁이와 서연이처럼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일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